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거기에 또 일본 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팀이랑 경기도 하고 와가지고 제가 또 느낀 것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제가 일본 축구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제가 일본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여기 아톰님이 제 생각 우리나라는 기초를 안 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초를 안 하진 않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팩트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이 지난 2005년에 한 20년 됐죠. 그때 뭐 일본 축구협회 2005년 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2025년 전까지 월드컵을 일본에서 개최하고 일본 축구 대표팀이 우승한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드컵을 개최를 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성이 있을 수 있는데 2025년 전까지 월드컵을 우승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되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지금 2025년이지만은 뭐 일본이 아직 월드컵 우승은 못했죠. 월드컵 나가면은 항상 지금 16강, 8강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게 못할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일본 축구가 정말 많은 성장을 했고, 많은 선수들이 유럽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대표팀에 뽑힐 수 있는 선수들의 이제 풀이 넓어졌잖아요. 되게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면서 이제 정말 그때 딱 필요한 선수는 아니면 몸 상태가 좋은 선수 골라서 이렇게 쓰고, 누가 들어가도 경기력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처럼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는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대표팀의 기본 베이스에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골라 쓰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일본이 월드컵 우승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일본이 2046년 대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때쯤에는 진짜 일본이 우승권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2002년 월드컵 4강을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아시아에서 그 이상의 성적은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2046년 대회 만약 유치한다고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항상 그 월드컵에 나가면 목표가 16강이었잖아요. 사실 그게 현실적인 목표고, 근데 일본은 그 생각하는 것부터 다르다.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목표로 잡아놓고 그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겠죠. 물론 이제 뭐 2002년 월드컵도 일본이랑 같이 개최를 했지만 그 전부터도 일본은 유소년 시스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축구 대회가 열려가지고 초등학교끼리 하는, 지금 얘기하면 취미반인 거죠. 애들끼리 모아서 하는, 거기 나갔는데 같은 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대표팀을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목포시랑 어떤 일본의 어떤 도시랑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그 팀에서 이제 목포로 와가지고 축구 경기를 한다. 근데 거기에 뽑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혹시 가면 안 되냐. 나는 뽑히질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그냥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와라 해서 갔더니 경기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스위파도 보고 했는데 일본 애들이랑 했어요. 근데 와, 진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초등학교 때면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네, 물론 우리 애들은 이제 축구 배우는 애들이 아니었지만 걔네랑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되게 잘해서 기본기가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일본 애들이랑 처음 해본 거였으니까. 걔네들은 그때부터 이미 유소년 시스템이 괜찮았다. 그리고 축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배우고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유소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유소년을 어떻게 가르치고 얘네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축구협회에서 이거를 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뭔가를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런 거부터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랑.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 지금 당장 있을 월드컵 아니면 지금 당장의 어떤 연령대나 그거에 대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급하게 하다 보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이랑.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도
그때도 진짜 일본 애들이 잘했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 애들이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가 하면서도 아 얘네들이 우리보다 한 수 위다 기술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뛰는 거나 기술적인 그 외적인 부분 수비하는 거나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이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었지만 다른 부분 때문에 경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지진 않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완전 바뀌었죠. 경기 결과 자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기술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제주도를 가서 일본 팀이랑 이제 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팀이었어요. 저도 그 일본 팀의 어떤 플레이 하는 거나 아니면은 초등학생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제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근데 아 이래서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온 거죠. 저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걔네들보다 부족한 거는 그냥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데 우리 팀도 애들을 기본기를 시키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기본기 많이 시켜요. 근데 왜 쟤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할까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걔네 팀이 되게 상위권에 있는 팀이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일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그 등록되어 있는 선수의 숫자가 한 10배 정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애들 안에서 상위 10%만 모아놔도 우리나라 친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질적으로도 좀 좋은 애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저 본질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본 애들 몸 풀 때나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하고 있을 때 뭐 경기를 안 뛰는 친구들 까지 제가 다 유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정말 하나같이 너무 다 진지해요. 되게 진지해요. 경기할 때 되게 진지하고 누구 하나 뭐 장난치는 애들도 없고 경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감독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별 얘기도 안 해. 우리 팀이랑 경기하면서 한 세네 마디 했나?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애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죠. 혼자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감독님은 진짜 한마디도 안 해. 물론 이제 애들이 잘 하니까 이제 뭐 별 얘기 안 했겠지만 그런 것 자체를 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하게끔 그냥 훈련이 돼 있구나.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진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태도의 문제인 거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나라 애들이랑 차이가 난다고 봐요. 훈련 태도, 경기에 임하는 자세. 결국에는 우리가 태도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이 나다 보니 그러니까 기본기 훈련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애들도 기본기 훈련을 1시간 하고 일본 애들도 기본기 훈련 1시간 한다고 치자고요. 일본 애들이 그 훈련의 효율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훈련에 임하는 태도, 축구를 대하는 자세 이게 조금 더 얘네들이 진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 팀에 가서 하루에 훈련을 얼마나 하냐 얘네들은. 근데 거기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별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해진 시간이 있겠죠. 뭐 공식적으로.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이제 훈련하는 거를 봤어요. 뭘 하나.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훈련을 뭐 신박한 훈련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는 이미 일본 축구를 접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은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결국에는 얘네들이 얼마나 훈련에 집중을 하고 열정이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똑같은 신체 조건이고 아시아랑 유럽의 차이도 아닌 거고 같은 아시아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자라온 환경,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 그것부터 다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놀랐던 거는 경기를 가기 위해서 여름이니까 뭐 얼음도 준비해야 되고 물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뭐 부모님들이 해주시거나 근데 저희랑 다 같은 호텔을 썼어요. 일본 애들도 있고 중국 애들도 있고 우리도 있고 같이 썼는데 정말 진짜 극명하게 다른 게 일본 애들은 스스로 다 해요. 얼음도 애들이 한 두세 명 가가지고 퍼가지고 아이스박스 담아가지고 챙겨가가지고 물도 걔네들이 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옆에 어른들이 있는데 그거를 애들이 하게끔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가정교육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다 하는 걸로.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일본에서는 시합 갈 때 뭐 짐 싼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부터 다 애들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렇게 해서 그런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밖에 어딜 외국을 나가거나 어딜 가도 얘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호텔 안에 세탁기도 있는데 거기서 빨래도 직접 하고, 예, 그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모든 거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주도적으로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 우리가 뭐 꼭 일본을 다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거는 보고 배우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물론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제가 초등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저 역시도 하다 보니까는 오늘 당장 결과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대회를 나갔으니까 그건 승부잖아요.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는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스스로. 근데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들을 가지고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물론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으면 당연히 결과는 나오겠죠. 애들이 성적이 나서 좋은 곳으로 진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입소문이 나고 더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고, 이게 선순환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클럽에. 그걸 이게 제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번에 대회 갔다 와서.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당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지도자들도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고, 부모님들도 그걸 솔직히 원하고, 예,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하나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맞는데, 초등학생들을 갖다가 빨리 지금 무조건 당장 결과를 만들어내야 내가 좋은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부모님들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진학을 시켜야지 그게 좋은 지도자가 되는 어떤 그런 환경, 그런 거에 놓여 있다 보니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이랑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느끼고 좀 더 본질에 집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본질이라는 거는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예요. 조금 더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서 더 기본을 충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경기를 하면서 일본 애들이랑 기술적으로 제가 차이점을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공을 잡아놓는 그런 행위가 달라요. 공을 어떻게 잡아놔야 되는지 알아요. 볼 감각이 좋으면 공을 잘 잡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각도 좋은데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잡아놔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잡아놔야 되고, 이런 게 판단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판단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잡아놓는 거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1, 2학년 아니면 3, 4학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학년 때 그런 터치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런 판단 능력, 습관, 이런 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해서 플레이를 하는데, 반대로 한국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걔네들한테 이제 수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얘네들은 잘 배웠구나,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우리 지도자들도 진짜 다시 한번 진짜 경각심을 느끼고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저도 느꼈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맨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유소년이 중요하고.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지도자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떠나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그거는 진짜 부모님들부터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처럼 저희도 축구협회나 국가 차원에서 진짜 멀리 내다보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40년이나 2050년 그때쯤에는 우리도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겠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유소년을 어떻게 키우고,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처럼. 물론 그러려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뭐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뭐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이나 이쪽으로 또 많이 가잖아요. 뭐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데, 이번에 또 그 스페인에 우리나라 쌍둥이 애들인가요? 뭐 형제 애들인가 가가지고 거기 바르셀로나 계약한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이제 한두 명씩 나오다 보면 좀 붐이 일어나겠죠, 뭐 스페인 유학이나. 근데 저는 외국 유학을 예전에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나
뭐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유럽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평범한 그 정도의 재능이거나 그런데 걔네들이 유럽을 간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반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진짜 눈에 띄고 정말 괜찮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가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도 힘들겠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잘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일종 팀을 이제 가기를 선호하시고 이제 화랑대기 같은 큰 대회를 나가서 거기에서 잘해서 스카우터 눈에 들어가지고 뭐 유스팀도 가고 이런 거를 올바른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진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 유스팀으로 진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 유스팀을 많이 보내는 팀으로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축구를 잘 배울 수 있고 기초를 잘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네, 꼭 그런 팀을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물론 화랑대기에서 1위조 또 전승하고 이런 팀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 애들은 아마 프로스텝으로 많이 가고 진학이 부모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꼭 거기를 가야 된다. 거길 가야지 진학이 잘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거를 정해놓고 하는 게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무조건 올바른 성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거기에 열광을 하다 보니 지도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어디 프로젝트 하나 보내려고 하고, 그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일종에 있는 팀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평균적으로 일종에 있는 팀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좋은 애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진학을 잘해요. 그건 맞아요. 그거를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니 지금 당장의 결과 좋지만 그거보다는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종 팀이어도 기본기를 잘 갖출 수 있는 팀이면은 있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잘 가르쳐준 팀으로 옮기는 게 맞겠죠. 좋은 습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처음으로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공을 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상황인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상황인식 하는 거랑 움직이는 거랑 그 다음에 볼을 어떻게 잡아놓는지 퍼스터치를 어떻게 해놓는지 저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보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치면은 나중에는 축구를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경기하면 져요. 경기 지면은 마음도 아프고 좀 기분 나쁘고 그럴 수도 있죠. 잘 배우고 있다고 하면은 그 부모님도 애들도 지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초등학생은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기는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기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 본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이면 더더욱 지는 경기에서 배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뛰고 할 거 다 해보고 지는 경기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잖아요.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은데 진 거는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 축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재능도 별로 없어 보이고 더욱 이 팀에서 선발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팀은 참 좋아하고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현재 상태면 좋은 중학교로 진학하기 어려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하고 싶다면 중학교 진학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주시더라고요. 좋은 중학교 안 가면 되죠. 그러니까 좋은 중학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왜 다들 본질에는 집중을 안 하시고 그런 게 안타까워요.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요즘에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던데 그분이 저는 뭘 가르치는 선생님인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자주 나와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하는 배우면 연기를 연습을 하고 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외모 가꾸는 거에 집중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도 진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이 축구도 정말 본질이 아닌 거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나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부모님들부터 조금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배우는 거에, 교육에. 진학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냐면 어쨌든 간 이 축구도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기 싫은데 나가서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피곤해도 참고
나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기 싫은 거를 나가서 하는 습관. 하기 싫어도 이걸 해야 되니까 참고 하는 습관. 근데 이거를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난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애들이 자라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를 꾹꾹 참고 하는 습관을 들여놓아야 된다는 거죠. 프로 선수 중에 리프팅 잘 못하시는 분 있을까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리프팅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못하는 게 기준인지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리프팅 못하는 분들 많았어요. 피지컬로만 했던 분들도 많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리프팅 무조건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무조건 시키세요. 리프팅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기 싫은 거를 꾸준히 계속 하는 습관 말씀드렸잖아요. 리프팅은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10개도 못 했는데, 하다 보면은 10개 하고, 20개 하고, 100개 하고,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아, 이게 하면 되는구나. 스스로 느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축구는 우리가 수치로 뭘 따질 수가 없잖아요. 경기력 몇 점 이걸 할 수가 없는 건데 리프팅은 바로바로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학년이면 리프팅을 10개 하면 안 돼요. 많이 해야 돼요. 10개가 아니라